하니까 주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극단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 MC를 하는 사람들은 점수로 사실관계나 그 사람의 정보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는 저 사람의 제스처나 말투, 어조 이런 데서 저 사람의 실제 인품이 어떤지를 간파를 잘 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김문수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거나 이래도 대통령을 하려는 자가 짊어져야 될 무게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말의 신중함을 갖고 왔어요. 태도에서 상대방이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던가 이래도 이준석 후보처럼 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무식함을, 본인의 무지함을 실리주의라는 걸로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적용을 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교만하다는 거죠. 이미 본인은 대통령이 돼 있는 자처럼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준석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이준석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질 않고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얘기하고 할 테니까 좀 마치 애를 다루듯이 이런 태도들이 그 사실 의도적으로 자기가 정중하게 해야겠다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에 나오는 본인의 어떤 그런 인품과 성격이거든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독재란 걸 할 수 있겠구나. 동일 조건에서 나이가 다를 뿐 상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애티튜드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국민 알길 나중에 얼마나 우습게 할까라는 저는 너무 쇼킹했어요, 어제 토론회가.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예. 사실 방송 연예인은 굳이 따지자면 기호품이라고 생각해요. 고성국 TV 재밌으면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나랑 좀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연예인도 내가 저 사람 좋다 하면 좋아하면 되고,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면 되고. 그런데 정치인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진짜로 생필품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기호품인 방송 연예인은 만약에 우리가 뭐 실수나 어떤 잘못을 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방송계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야 법적 책임은 기본이고 니네 도덕적 책임까지 져라고 해서 자숙 기간을 거치고 화면에 복귀하거나 이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잣대로 정치인에게 기준을 대면은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은 방송 TV 근처에 오지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는 사건 죄가 법원에서 판단이 유무죄가 인정되기도 전에 거론만 돼도 퇴출을 당하는데 예, 맞아요. 저기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면비처럼 저렇게 살면 아니 누가 법을 지킵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방송 연예인 중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너 도덕적으로 자숙해 이런 얘기를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그 지난 주부터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서 설안영 네. 뭐 대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역전이? 포스가 예.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무섭거든요. 네. 두 번째로 무서운 게 저희 어머니인데 아내랑 저희 어머니를 합쳐놓은 듯한 포스. 그냥 말 한마디가 아무런 부정을 못할 삶의 궤적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야 정말 퓨어하다. 야 정말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 했더니 야 이분은 안부인은 더하시네 라고 할 정도로 야 진짜 천생연분이시구나 두 분.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설란영 여사 역시 낭중지추다. 역시 주머니 속에 이렇게 숨겨 놔도 네. 드러난다. 그 향기가 퍼져가지고 지금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특히 저는 법인카드 안 씁니다. 뭐 관용차 안 탑니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누구가 굉장히 대조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 누구가 대조돼요? 그 이름이 해경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 어제죠. 그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이 다른데 구주화 후보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한번 구주화 변호사를 모실 건데 그런데 같이 경선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 하와이 가서 뭐 하는 사람, 뭐 과자 먹으면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뭐 이게 왜 이래요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뭐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본인의 그런 거치도 결단을 내리고 정말 대승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경선 후보들, 경쟁자들이야말로 실제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고 또는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우리 당을 그 표방해 가지고 또 선출직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직을 하신 분들은 책임감을 느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살고 죽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계산들, 체면들 또는 이제 서운함들이 이런 식으로 표출돼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악영향을 주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양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만약에 생방이든 아니면 하와이에서 나중에 녹화든 우리 고성국 TV를 만약에 홍준표 대구 전 시장님이 보신다면 저한테 빚지신 걸 한번 갚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 제가 2017년도인가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돼서 대선이 치러질 때 원사이드하게 문재인이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채널A에서 각 당의 후보들을 모셔다 놓고 각 패널들 변호사님도 계셨고 누구도 계신데 연예인 중에도 한 명씩이 나와서 그 후보한테 직접 질문하고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어떤 연예인도 안 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는 경기인 게 뻔히 보이니까 문재인이 되는 게 뻔하니까 아무도 안 나올 때 제가 나갔습니다. 일면일식도 없을 때. 아유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시 아니 우리 이혁재 씨 이렇게 날 언제 이렇게 봤다고 도와주러 나왔냐고. 후보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라고 하고선 제가 그때 낙인이 찍혔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언제 밥 한번 삽시다. 내가 뭐 되면은 뭐 우리 이혁재 씨 내가 한번 내가 뭐 챙길게요. 막 이러셨는데 저 안 챙기셔도 되니까 돌아오셔서 그때 저도 도와드렸으니까 돌아오셔서 아니 일개 방송 연예인도 국가를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후보를 이렇게 지원 유세 해주시길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해야 되나?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 그 밴댕이 소갈머리 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것들은 점심 때 밴댕이만 먹는지. 지금 저 소속 당이 다른데 구주와 뭐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또는 뭐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죠? 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이 다르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하셨지만 새 당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자유민주당 이게 가장 먼저 김문수 지지 선언했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이 김문수 지지 후보를 선언했고,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는데 막상 국민의힘에서 이거 뭐 이러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쪽팔리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무슨 저 동네 양아치들도 제가 아니고 이 원인을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말해서 진정한 자유우파가 아닌 기회주의자들이 바글바글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왜 자유통일당 세력이나 자유민주당 세력이나 우리공화당 세력은 아주 선명한 강경 우파들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는 있을지언정 그 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서 오십시오. 한 표라도 더 필요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면서 새우깡 먹으면서 이 라방하는 이건 뭡니까? 아마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그 서울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뒤지는 거는 오히려 TK나 PK 영남에서 이게 힘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데 과거에는 선거가 영남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도권 서울에 상륙하는 그런 전략을 전통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보수당이 그렇지가 않고 이번 선거는 지금 서울에서 벌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역대 DJ 대선 이후에 서울에서 이긴 게 그 MB 이명박 대통령뿐이었는데 서울에서 이기면 보수 후보는 무조건 당선입니다. 지금 이 서울에서의 바람이 수도권 충청을 거쳐가지고 저는 영남에서 태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영남에서는 지지율이 안 나오지만 물론 그게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조금 드셨다. 영남 우리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이렇게 붐업이 되면 서울에서 이기는 후보 보수 후보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경부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경부선이 뜨거워. 김부선이 뜨거워진다고요? 경부선. 아, 극단적이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협의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김부선 씨도 뜨거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지금 경부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사실 한 열흘 전만 생각해봐도 이 서울 지지율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서울의 민심이 이제 확 돌아섰고 이재명 지지세가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KTX 타고 대구 부산으로 전달될 겁니다. 지금 대구는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 부산은 한 10여 프로 정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거품이 있어요. 이 거품이 보름 안에 보름 남았잖아요. 보름 안에 사전 투표하기 전에 거쳐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모든 후보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투철한 국가 간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이재명 쪽에서 사라진 게 몇 개가 있죠. 첫째, 흑수저 얘기 다 사라졌고, 소년공과 노동자들의 삶을 얘기하던 거 다 사라졌고, 인권과 기타 다른 문제,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언급을 못합니다. 왜냐? 살아온 그 후보 김문수 후보의 삶의 궤적에 보여주는 이건 뭘로 형용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후보들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내 아이들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앞으로 향후 100년 이상 끌고 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저는 1번이 도덕성이고 깨끗한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 기호 2번 꼭 대통령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